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던 토마토 하나가 몸속 염증을 잠재우고 항암 작용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효과를 거의 흡수하지 못한 채 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토마토 항암 작용의 진짜 힘을 겨우 4%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토마토의 핵심 성분이 몸에서 충분히 흡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만약 토마토의 진짜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수조 원 규모의 항암 관련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설마 했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들은 사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몇 차례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 어르신이 특정 방식으로 조리한 토마토를 꾸준히 드신 뒤 몸에서 염증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고 종양 크기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담당 의료진조차 이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토마토의 비밀에 있습니다. 토마토 속 성분은 그냥 먹는다고 몸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흡수를 높여주는 특정 조합이 있을 때 비로소 몸속에서 실제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조합에 따라 항염 작용도 달라지고 항암 효과 또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알고 난 뒤 일상 속에서 토마토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평생 먹어온 토마토를 제대로 활용하는 순간 몸속 염증 관리, 혈관 건강 면역 조절까지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몰라 토마토의 큰 힘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토마토의 영양 흡수율을 7에서 9배까지 끌어올리는 조합과 함께 온 가족이 평생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평생 건강식으로만 알고 지내던 토마토가 어떤 한 가지를 함께 넣기만 하면 몸속에서 흡수되는 힘이 7에서 9배까지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가 혈관과 염증 관리에 좋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효과의 대부분은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마토의 핵심 성분을 고작 4% 정도만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토마토를 잘못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가지를 추가해 먹기만 해도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고 몸속에서 작용하는 속도도 달라지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의외로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더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몸속 염증 수치가 바뀌고 혈관 속 노폐물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노년층에서 가장 걱정하는 만성질환 위험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 역시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례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곳에 계셨던 한 어르신은 몸 전체에 염증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좋아지는 속도가 느렸고 조금만 피곤해져도 금방 다시 무기력해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료진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때부터 이 어르신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매일 토마토를 드셨지만 오랫동안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정 조합을 만들어 토마토를 드시기 시작하자 불과 몇 주 만에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이전보다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고 몸의 붓기와 무거움이 줄었다고 의료진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들으면서 저는 단순한 과일 하나가 먹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토마토는 붉은색을 띠게 만드는 특정 성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염증을 낮추고 세포 손상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냥 먹으면 대부분이 소화 과정에서 흩어지고 몸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 흡수율을 높이려면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토마토의 진짜 힘이 열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를 먹을 때 어떤 조합이 몸속 흡수를 높이는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대부분의 분들이 이 중요한 방법을 모르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몸속에서 토마토가 작용하는 원리와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나요? 생으로 드시나요? 갈아서 드시나요? 또는 샐러드에 넣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평생 이렇게 먹어왔지만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감탄하실 만큼 간단하면서도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토마토를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의 흡수율을 7에서 9배까지 끌어올리는 첫 번째 핵심 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원리를 알고 나면 왜 지금까지 토마토의 진짜 힘을 거의 활용하지 못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구간에서는 토마토 속 성분이 몸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조건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토마토의 흡수율을 높이는 첫 번째 핵심 원리를 자연스럽게 풀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으면 가장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토마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붉은 성분은 생으로 먹을 때 거의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분이 아주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생으로 먹으면 장에서 쉽게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토마토를 먹어왔어도 몸은 그 힘을 거의 사용하지 못한 채 지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성분이 몸속에서 강하게 작용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토마토의 구조가 느슨해지고 성분이 풀려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몸속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왜 일부 어르신들이 토마토를 오랫동안 먹어도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했는지 단번에 이해되실 겁니다. 그저 모양이 멀쩡해 보인다고 성분이 그대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울의 한 사례에서도 이런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어르신은 생토마토를 10년 넘게 챙겨 드셨지만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는 늘 불안정했고 피로감도 쉽게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영양 전문가가 토마토를 생으로 먹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준비한 뒤 드셔보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그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르신의 몸 상태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피로가 줄고 몸에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다고 스스로 느끼셨으며 몇 주 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전보다 염증 수치가 안정적으로 낮아졌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토마토를 어떻게 준비해야 흡수율이 높아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토마토 속 붉은 성분이 지방과 만나면 비로소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붉은 성분은 물에는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생으로 먹었을 때는 몸속을 지나가며 대부분 소화되지 못한 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흡수되는 양은 겨우 몇 %에 불과합니다. 이 성분이 지방과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방은 이 성분을 잡아서 몸속 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마토가 가진 본래의 힘이 몸에서 실제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고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원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토마토를 먹을 때 종종 생으로 그냥 드시거나 설탕을 뿌려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설탕을 넣는 방식은 오히려 흡수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설탕이 장에서 물을 끌어당겨 토마토 성분이 장벽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처럼 설탕을 뿌려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들으신 뒤에는 조금씩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속 흡수율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토마토를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드셨나요? 생으로 드셨나요? 껍질을 벗기고 드셨나요? 또는 간단하게 썰어서 드셨나요? 이렇게 먹는 방식이 평생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토마토를 더 똑똑하게 먹을 수 있는 첫걸음에 서 계신 겁니다. 다음 구간에서는 토마토를 먹을 때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하는 결정적인 한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을 알게 되면 왜 흡수율이 7에서 9배나 높아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마토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하는 한 가지 바로 지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아무 기름이나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붉은 성분은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을 만나야만 몸속에서 운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토마토가 가진 힘이 세포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실제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되었고 많은 의료진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토마토만 먹었을 때는 이 성분이 장벽을 거의 통과하지 못하지만 지방과 함께 먹으면 장벽을 통과하는 비율이 7에서 9배까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토마토를 드셨던 분들도 이 지방을 함께 넣어 먹는 방법을 알기 전과 후의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사례에서는 이 원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혈관 건강을 위해 토마토를 매일 드셨는데 건강검진에서 늘 염증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고 피로감도 쉽게 쌓여 일상생활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조언으로 토마토에 특정 지방을 소량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습관만 살짝 바꿨을 뿐이라고 생각하셨지만 한 달을 채 지나지 않아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안정되고 몸의 무거움도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변화가 토마토 속 성분의 흡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매우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떤 지방을 넣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 속 붉은 성분과 결합해 몸속에 전달되는 데 도움을 주는 지방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무겁지 않고 장에서 흡수가 편안하며 몸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종류의 지방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이 바로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부드러운 식물성 지방입니다. 식물성 지방은 아주 소량만 넣어도 토마토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주기 때문에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토마토를 조리해 드실 때 식물성 지방을 한두 스푼 넣었을 뿐인데 몸속 반응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혈관을 도와주는 성분과도 잘 어울려 몸의 전체적인 흐름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와 깊은 관련이 있는 지방 성분입니다. 이 지방은 혈관 속에서 나쁜 성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토마토 속 붉은 성분을 세포로 안정적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함께 사용할 때 항염 작용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진 사이에서도 토마토와 특정 지방을 함께 먹는 방법이 반복적으로 추천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드실 때 지방을 함께 넣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오랫동안 드셨지만
이 방법을 몰라서 실질적인 흡수는 거의 되지 않은 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속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넣는 방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구간에서는 토마토와 가장 잘 어울리는 구체적인 지방을 어떤 방식으로 넣어야 하는지, 소량의 차이가 왜 흡수율을 극적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몸에 변화를 가져왔던 방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실수를 하면 토마토의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지는지 자주 하는 오류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토마토와 지방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떤 지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지방을 잘못 선택하거나 넣는 양이 과해도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지방은 무조건 많이 넣으면 좋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소량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양을 넣을 때 토마토 속 성분이 가장 안정적으로 몸속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간에서는 토마토를 먹을 때 어떤 지방이 가장 적합한지, 어떤 방식으로 드셨을 때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추천되는 지방은 식물성 지방입니다. 식물성 지방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토마토의 붉은 성분과 자연스럽게 결합해 몸속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식물성 지방이 토마토 성분과 만나면 혈액 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보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토마토를 오랫동안 드셔도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식물성 지방을 한두 스푼만 함께 넣어 드시기 시작한 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안정되고 몸에 무거운 느낌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소량의 식물성 지방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지방은 오메가3와 관련된 지방 성분입니다. 이 지방은 신체의 염증 경로를 안정시키고 혈관 속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토마토 속 붉은 성분과 결합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의료진은 토마토에 소량의 오메가3 성분이 들어있는 지방을 함께 넣어 먹은 환자들에게서 염증 수치가 더 빠르게 감소한 사례를 보고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 자체가 혈관에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오메가3와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마토 한두 개 기준으로 식물성 지방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토마토 속 성분과 결합해 흡수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양은 아주 소량이며 몸속에서 느끼는 변화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지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방을 넣는 방식입니다. 지방을 그냥 토마토 위에 뿌려 먹는 것과 토마토를 약하게 익혀 지방과 함께 조리하는 것은 흡수율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토마토를 살짝 익히면 붉은 성분이 더 쉽게 풀어져 지방과 결합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살짝 익혀 식물성 지방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여러 배 더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평소 토마토를 조리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토마토를 익혀 먹는 것은 번거롭다고 생각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고 있지만 익힌 토마토가 더 높은 흡수율을 보여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살짝 익히고 지방을 더하면 몸속에서의 작용 속도를 확실히 느낄 수 있으며 노년층일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실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탕은 토마토의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설탕은 장에서 물을 끌어당겨
오히려 토마토 성분이 장벽을 통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습관 그대로 설탕을 뿌려 드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이후로는 지방을 넣어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속 흡수율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어느 정도 토마토와 지방의 관계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어지는 다음 구간에서는 토마토를 몸에서 가장 잘 작용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조리법, 실제 많은 어르신들의 몸 상태를 변화시킨 조합, 그리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토마토 보약 레시피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꼭 이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토마토 보약 레시피의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어떤 지방을 넣어야 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몸속에서 가장 잘 작용하도록 토마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풀어드릴 차례입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여러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몸의 무거움이 줄고 염증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준비할 때 중요한 점은 껍질과 씨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고 속살만 드시는데 껍질과 씨 부분에는 붉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으며 지방과 결합했을 때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껍질째 사용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토마토를 익힐 때 껍질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껍질이 거슬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토마토를 너무 센 불이 아닌 약한 불에 서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센 불에 갑자기 익히면 토마토 속 수분이 빠르게 줄어들어 성분이 제대로 풀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온도에서 천천히 익힐수록 토마토의 중요한 성분이 자연스럽게 풀어져 지방과 결합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익히는 과정은 서둘러 하지 않고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방을 넣는 단계입니다. 지방은 토마토가 어느 정도 열을 받은 뒤 넣어야 자연스럽게 섞이며 성분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약한 불에서 부드럽게 익힌 뒤 식물성 지방이나 오메가3 성분이 있는 지방을 한두 스푼 넣어 천천히 저어주면 토마토 속 붉은 성분이 지방과 자연스럽게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성분 전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소량을 넣어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토마토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조합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이 방식으로 만든 토마토를 매일 한두 숟가락씩만 꾸준히 드셨는데 한 달 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이전보다 확연히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몸에 무거운 느낌이 줄고 가벼운 활동을 할 때 숨이 덜 차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층의 몸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데 이 조합은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와 지방을 함께 섭취한 뒤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챙겨야 합니다. 토마토가 풀어낸 성분과 지방이 함께 움직이려면 수분이 있어야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좋은 성분이 몸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보약 레시피를 실천하실 때는 물을 한두 잔 정도 함께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토마토 보약 레시피를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 언제 먹어야 효과가 가장 높아지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를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 마지막처럼 시청자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질문과 안내 멘트도 함께 구성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이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마토 보약 레시피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가장 높아지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마무리 정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을 차근차근 실천하시면 토마토가 단순한 과일을 넘어 몸속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건강 조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조합도 언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구간은 특히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토마토 보약 레시피는 공복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 혹은 가벼운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지방 성분과 같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속이 불편할 수 있고 토마토 성분이 몸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시간대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몸의 대사 흐름이 안정되고 장의 움직임도 적절하기 때문에 토마토 속 성분이 잘 전달되는 시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 보약 레시피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만 꾸준히 드셔도 충분합니다. 토마토 속 성분은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소량만으로도 몸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꾸준히 드신 분들은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나면 몸에 변화가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하는 실수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탕이나 과도한 소금과 함께 먹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설탕은 장에서 물을 끌어당겨 토마토 성분이 장벽을 통과하는 데 방해가 되고 소금은 몸속 수분을 떨어뜨려 좋은 성분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를 너무 센 불에 조리하면 성분이 충분히 풀어지지 않아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약한 불에서 서서히 익히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평소 어떻게 드셨나요? 생으로 드셨나요? 설탕을 뿌려 드셨나요? 혹은 샐러드로만 드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방식과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을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토마토 보약 레시피는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를 약하게 익히고 적절한 지방을 한두 스푼 넣어 조리한 뒤 하루 한두 스푼씩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염증 관리, 혈관 정리, 면역 안정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몸의 변화를 느꼈다는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하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드려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토마토를 어떤 방식으로 드실 계획이신가요? 어떤 조합을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